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토감 뉴스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강의만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던 미국 정부의 방침이 철회됐습니다. 미국 내 대학들과 각 주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중단된 미국 해외 공간의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온라인 강의만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은 내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만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민 규정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와 MIT 공대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측과 미 행정부 관련 부처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학들은 물론 캘리포니아주 등 17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송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가을 학기 온라인 수강만을 하는 유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발표 8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 중단됐던 전 세계 미국 공간의 비자 발급 업무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발급 재개 시점 등을 묻는 KBS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진전이 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각 발급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재개될 것이고 해당 부서 인력들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무부의 계획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된 나라에선 그만큼 재개 시점도 빨라질 것이란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로, 불평등에서 포용사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직면한 국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제,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 사회 안전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0대 대표 사업은 인공지능 정보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 등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선제적으로 조정해달라고 당정청에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당일 집을 나가기 전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는 등 고소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직후 이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했고 경찰청은 청와대에 직보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건 청와대 비서실 업무분장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게 청와대를 통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시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건 맞다라며 사망 당일 집을 나서기 전 고소 사실을 알았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도 보안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진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이 지금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수사의 공정성 같은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고소사실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관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고소인이 호소했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경찰은 어제 고소인 주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활동했던 민병과 소속 정당인 민주당 여성 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노조 등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송구만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떠난 서울시 청사와 서울도서관에는 청테이프를 이용한 문구가 붙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발인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선 공무원 노조가 가장 먼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엄중하다며 특히 고인의 측근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SNS에 박 시장은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며 오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글에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나오면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과 비방 등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시장이 과거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고소인이 도움을 청했는데 서울시가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권 담당관 등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11시 직원 인권 침해 진상규명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연결식이 거행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아 기자, 연결식은 마무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조금 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운구차는 8시 40분쯤 연결식장을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결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까닭에 밖에서 영상으로 연결식을 지켜본 시민 100여 명이 이 식장을 떠나는 고 백선엽 장군을 배웅했습니다. 현재 운구 차량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을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은 7시 반부터 1시간가량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 사령관, 민홍철 국방위원장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정계 인사, 예비역 장성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의위원장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육군 전 장병은 백 장군이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장식은 11시 반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이묘역에서 거행됩니다. 6.25 전쟁 당시 세운 공로로 한국군 최초 대장에 오른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했던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전투복을 수의로 입었습니다. 안장식에선 전사한 전우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낙동강 다부동 등 백 장군이 꼽았던 6.25 전쟁 당시 8대 격전지의 흙을 묘역에 뿌릴 예정입니다. 오늘 대전현충원 앞에선 백 장군의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보수단체들의 추모식도 거행될 예정이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명 들어 4일 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방역당국은 장마철에 습도와 기온이 올라갈 경우 바이러스 생존 능력이 떨어지지만 감염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30명대로 떨어진 33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9명으로 지역사회 감염보다 많았고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선 기존 사례에서 퍼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사무실 방문 관련 확진자가 나온 뒤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V빌딩 관련 확진자도 마찬가지 8명으로 늘었고 강남구 이동통신 종사도 관련 확진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가족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세계 대부분 대륙에서 코로나19가 증가세인 만큼 확진자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 수와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일 경우 정기적인 항공편이 아니어도 감편할 방침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390여 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전했고 이 중 182명의 혈장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은 9월 초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내에는 혈장 치료제를 확보를 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 임상 시험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의 항체 치료제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백신은 내년 말 이전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서 대량 생산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장마철처럼 습도와 기온이 올라갈 경우 바이러스 생존 능력이 떨어지지만 감염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6월 취업자 수가 3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2천 명 감소해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이 넉 달 연속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실업자 수도 9만 1,000명 늘어난 122만 8천 명,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4.3%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의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모더나가 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는데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 임상시험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합니다.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에 이어 3번 연속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진수 기자입니다. 해외 고가품 밀수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앞서 2번 연속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이명희 씨는 이번에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벌써 3번째 집유인데 좀 어떻게 신경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씨는 화초가 죽었다며 자택 관리인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폭력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폭력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 씨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회봉사를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명희 씨의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건 등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62포인트 상승한 2205.23에, 코스닥은 0.42포인트 오른 778.8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에 대형 은행주의 깜짝 실적이 더해지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오르고 있고, SK는 자회사의 중국 액화천연가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300억 원을 출자한다는 소식에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관련주가 줄줄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0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장을 찍어 결제하는 문화가 재택근무 확산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IT 기업입니다. 사원 500여 명이 재택근무를 하지만 계약서 날인 담당자는 매주 출근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가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なるべく外に行きたくないとしても応援があるから会社に来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状況は効率的ではないと. 결국 이 여성은 이날 계약서 날인말을 위해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 IT 기업은 다소 이례적인 계약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보통 계약할 때는 종이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는데 이 회사는 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이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메일로 주고받자는 겁니다. 일본 내각부는 메일 송수신 날짜와 메일 주소 등을 저장하면 계약 합의 증거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이 계약 방법을 SNS를 통해 제안했고 85개 회사가 동참했습니다. 고속열차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걸린 남성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안, 한 남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안 돼 화장실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이 때문에 고속철이 자동 감속 기능으로 변환됩니다. 승무원들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남성을 부르는데요. 抽烟这是吗？哦，我不知道的，第一次又报警了。哦，第一次。那个烟头扔哪儿了？确实。 승무원이 흡연 금지 표지판을 가리키며 남성을 몰아붙여도 남성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결국 베이징역에서 경찰에 인도됐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벌금과 함께 180일 동안 고속철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속철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한화 8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데요. 2번 적발되면 영구 탑승 금지입니다.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이들리브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내전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맞이했습니다. 전투기 폭격을 피해 여러 번 피난길에 올랐던 주민들이 이번엔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무기는 사회적 거리 유지와 격리뿐입니다. 의약품은 거의 없고 식수도 얻기 힘듭니다. The tanker didn't arrive yesterday, so look, this is all we have left. It's nearly empty. 구호 식량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비누가 매우 비싸서 이처럼 아껴서 손을 닦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될 것을 우려합니다. We think that the number of people will die in this area will be more than 100,000 people. 주민 400만 명을 책임지는 의사는 겨우 600명, 중환자실 병상은 200개, 산소 호흡기는 100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난민 수용소에서 텐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코로나19는 확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운스파흐. 그림책 속에 나오는 듯한 집들과 거리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얀 벽에 목재 골조가 드러나는 이 지역 특유 전통 가옥의 매력을 잘 간직한 주민 650여 명의 작은 마을인데요. 최근 프랑스의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쁜 마을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외부 방문객들을 거의 볼 수 없이 고요하기만 했는데요. 마을 자영업과 숙박시설들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동 제한이 풀리고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주로 다른 지역에서 온 국내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천천히 거리 구석구석을 걸으며 주변 풍광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Je devais aller au Monténégro cet été. Belle destination, mais avec le confinement, etc. Où vais-je? J'explore l'Alsace et je découvre Hunspa. 지자체도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막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며 마을 관광업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강릉에서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입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새벽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남성.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택시비를 요구합니다. 대뜸 며칠 전 또 다른 직원의 근무 태도를 핑계로 폭언을 내뱉습니다. 원래는 뭐 더 터지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 왜냐면 자살하고. 여기는 우리 여기 관리실이 완전히 더 갑이라니까. 집수정 청소가 부실하다며 아파트를 돌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럼 이거 날 자신 있어? 그래. 이거 나하고 무슨 자신 있었는데 그래. 큰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도 놀랐습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을 내다보니까 관리소 직원분이 앞에 후라시를 들고 가시고 계셨고 한 서너 걸음 뒤에 뒤따라가시면서 쌍소리도 하시고. 이른을 넘긴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비 자살한 거 알지? 3번인가 4번인가 또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니도 자살하라는 거 이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눈만 감으면은 그 당한 생각이 그냥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꾸. 한 직원은 동 대표의 반말 폭언에 못 견뎌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 그런 거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트집을 잡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나만해야 내가?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들은 직원이 먼저 욕해서 그랬다고 반박하는 등 갑질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지역에서 이번엔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학교들은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샤워기 필터 안에서 붉은색 물체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벌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활이네. 지난 9일부터 인천 서구의 일부 주택가 수돗물에서 이 같은 벌레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20건이 넘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한 달 전부터 유충이 나왔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샤워기 끌고 안에를 봤는데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봤거든요. 처음 나온 거는 한 달 좀 넘은 것 같고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어요.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 지역 주민 3만 6천여 세대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충이 발견된 가구에는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5개 동의 39개 학교에 수돗물 음용과 급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10군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4시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그 원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었던 인천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는 벌레 유충으로 또 수돗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다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건물 옥상 난간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옷이 걸려 목숨을 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터널관리사업소 주차장. 승용차가 차단기를 뚫고 갑자기 들어오더니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살피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관리사업소 직원이 뒤쫓아오자
운전자는 인근의 한 주택 옥상으로 도망갑니다. 달아나던 운전자는 급기야 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튀어나온 못에 옷이 걸리고 뒤따라오던 직원이 붙잡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뒤쫓아온 직원이 운전자의 팔을 붙든 채 구조를 요청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분이 다른 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난간에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도주로가 없으니까 뛰어내렸는데 높이는 한 3.5m 됐고 경찰관분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제가 손이 놓쳤을 수도.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터널 관리 사업소에서 사고를 내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500m가량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무면허에다가 음주니까는 이제 이번에 잡히면은 구속된다. 이런 절망감 비슷한 거지.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동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상도와 제주도는 오후까지, 전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그친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더워지겠는데요. 장맛비가 쉬어가는 주말까지는 갈수록 기온이 올라 점점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까지 물러났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북상해 다음 주 내내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동부 지역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는 반면 비 소식 있는 남부지방은 25도 아래에 머물러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모레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